오늘 모신 분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신 최지웅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인텔리전트 비이클 심포지움이라는 그 IEEE의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됐는데 내년 6월에 제주도에서 개최가 돼요. 아마 학생들도 이제 알게 될 텐데요. 일을 같이 하면서 제가 최지용 교수님께 그 요청을 많이 드리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이 IV를 준비하게 되면서 또 최지용 교수님께서 요즘에 하고 계시는 재밌는 연구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과에서는 없는 분야라서 모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게 됐어요. 네. 최지용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학사 박사를 다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뭐 마벨 반도체 같은 데서 일하셨고요. 최근에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뭐 뇌공학 융합 연구센터장, 네, 그 다음에 정보통신융합공학 전공 쪽에 지금 계시고, 네네. 입학처장도 맡으셨네요. 일을 참 많이 하시는, 많이 하시고, 사실 여러분들께 뭐, 현재 지금 하고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연구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 많으세요. 뭐 자동차공학회, 뭐 모빌리티학회, 통신학회 이런 데 다 지금 그, 아주 바쁠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활동이 굉장히 많으시면서도 연구 성과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최신 기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최지용 교수님 이제 네, 시작을 해주시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공승 교수님 잘 소개를 해주셔서요. 네, 오늘 좀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소개는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강연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실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인비클 네트워크 쪽입니다. 차량 쪽에 내부의 네트워크. 이제 많은 분들이 또 V2X에서 외부 네트워크도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것들과 함께 인비클 네트워크도 다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이나 이런 센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하는 부분과 함께 저희가 이제 밑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VSI라는 스타트업이랑 같이 개발을 해서 실제 이제 사업화라든지 이런 일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그 부분도 같이 공유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 내용도 일부 넣었고요. 요 내용 자체는 저희가 몇 군데서 이렇게 좀 추천을 받아서 이제 유튜브로 나온 부분도 있어서 이게 한 2, 3년 돼서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인데 그 사이에 좀 업데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좀 참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VTX라든지 이런 쪽 주제들도 다른 유튜브 뭐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 차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차가 똑똑해지고 오토 오토노머스 비클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인데 거기다가 이제 혼자 똑똑해져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까지 외부랑 또 소통을 하고 내부에서도 실제로 정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랑 하는 것들은 V2X, X는 이제 something이고요.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비클이라든지 네트워크 이게 이제 5G나 뭐 6G 이런 쪽이랑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외부랑 서로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세이프티라든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의 다음 어떤 타겟이 또 자율주행차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거와 함께 인사이더 비클에서도 실제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교류가 됩니다.
외부로 들어오는 V2X들도 결과적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하는 ADAS라든지 인포테인먼트, 그다음 자율주행에서 센서들, 카메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많이들 알려지진 않은데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실제로 이런 IVN과 V2X가 어떻게 역할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모식도로 나타낸 거고요. 지금 방금에 말씀드린 V2X 쪽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틀라이트 해가지고 테슬라라든지 그 스페이스X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틀라이트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차량으로 정보가 나오거나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그 정보들이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이거는 이제 도메인 그러니까 아키텍처의 그런 그림이긴 한데요. 각각의 이제 드라이브 어시스턴트라는 세이프들은 각각 펑션들이 있고, 그거에 관장하는 어떤 이슈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개의 그런 인비클 네트워크들이 한 차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부터 해가지고 저 뒤에 엣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연산을 해서 정보를 받고 뭐 원격 주행을 하게 되도록 원격 스테이션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인비클 쪽뿐만이 아니라 V2X까지 전체적으로 다 최적화가 돼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인비클 네트워크를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옛날 그림이긴 한데요. 저한테 수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어, 그 차량들이 실제로는 이제 옛날에 에쿠스고요, 지금 G90이고요, 요 아우디인데 실제로 철판을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 밑에 그림처럼 실제로는 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은 이제 전력선과 통신선이고요. 그만큼 지금 이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이유들이 뭐 센서라든지 카메라, 그 다음에 그런 액추에이터들,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 다 연결들이 이제 ECU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휴대폰에다가 바퀴를 달았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정보량 자체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그 정보의 어떤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게 바뀌고 있고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네, 그다음에 네. 예. 그다음 V2X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안에 이제 온보드 유닛이 있고요. 그다음 RS 로드사이드 유닛이 있고 그 주로 기지국이나 아니면 이런 신호등 이런 데다가 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 멀리에 서버라든지 클라우드가 있어가지고 그것들 간에도 정보를 연결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어떤 방식을 쓸 거냐. 웨이브를 기반하는 이제 와이파이 기반입니다. DSRC를 쓸 거냐, 아니면은 셀룰라 LTE나 5G를 기반으로 한 CV2X를 쓸 거냐, 이런 얘기들이 또 기사도 많이 나고요. 아주 큰 이슈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거의 결정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워낙 첨예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외국에서도 실제로는 뭐 CV2X로 가냐, 웨이브로 가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도 5G가 이제 CV2X의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5G NR이라고 하는데 뉴 라디오 CV2X로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아무래도 차량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야에 이제 전공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차량 네트워크도 어찌 보면 이렇게 아주 많은 그런 그런 분야라기보다 많은 분들이 하는 분야라기보다는 이제 신생의 그런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들이 센싱 카메라로 해서 예를 들면 원격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 원격의 데이터 센터들까지 아니면 거기 주행을 하게 대신하는 사람들까지 정보가 가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레이턴시도
적고 그다음에 고용량의 그런 화상 데이터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비클 네트워크와 V2X가 좀 전체적으로 다 최적화가 아주 긴밀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은 그냥 인비클은 인비클대로 주로 차량 쪽 회사 또는 어떤 인터페이스 하는 쪽에 그런 쪽에 이제 주로 제어 쪽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진행하셨고 V2X는 또 이 셀룰라 쪽에 저희 스마트폰에 실제로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쪽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시고요. 그래서 차량 내부를 또 잘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걸 그냥 단순히 게이트웨이 연결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최적화가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V2X와 IBN을 전체적으로 다 관장을 해서 조인틀리 최적화해야 되는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차량 네트워크 쪽에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 시장은 아직까지는 기존에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컨트롤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 CAN이라는 그런 어떤 인비클 네트워크가 대부분 점유했었는데 지금 그 데이터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걸 대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비클 네트워크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가 앞쪽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테크놀로지들이 또 어떤 기술들이 지금 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구와 함께 실제 개발을 같이 하는 회사와 어떤 이제 실제 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그젠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R&D 쪽에서는 차량 네트워크 쪽에 인비클 네트워크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비클 네트워크는 오토노머스 비클 AV라고 했는데요. 뭐 자율주행 차들용으로 ADAS, 그다음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실제로 많은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아까도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이 실제 차를 이제 안에 분해를 해보면 실제로 한 와이어가 한 1,500개의 구리선, 그다음에 그걸 다 합치면 한 1마일 정도의 거리, 그다음 무게도 한 4, 50k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계를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이런 이제 나름의 큰 시장이고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의 마켓에 썼을 때는 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에서 이제 보시가 만든 그런 표준입니다. 그래서 30빌리언,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간단한 림이라는 게 한 12빌리언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그만큼의 수요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들 우리가 자율주행하면서 연구들을 하는 게 이제 프로세서 안에서 AI를 이용해서 인식을 한다든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인식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제어 이런 쪽 일들이 하고요. 또 센서, 뭐 라이다, 그다음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이런 센서들, 그다음 센서 퓨전들 얘기들 하고 있죠. 그랬었을 때 이것들이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는 정보가 제대로 충분히 빠르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인비클 네트워크가 충분히 그걸 달성을 가능하게 해줘야지 실현이 가능한데요. 실제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술에서 이거를 충분하게 달성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가 상당히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 변화를 중에 하나가 이제 도메인 아키텍처라고 해서 아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도메인별로 각각의 그 도메인이라는 게 펑션입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면 세이프티, 인포테인먼트면 인포테인먼트, 샤시면 샤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각각의 네트워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그 해당하는 그 도메인 또는 그 펑션들을 위해서 연결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하네스가 되게 좀 길고요. 실제로 매니지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테슬라가 이쪽 아키텍처
크게 바뀌면서 이제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기본 컨셉은 그 비클 컴퓨터, 아주 강력한 컴퓨터를 하나 뭐 아니면 소수 개만, 두어 개만 이제 연결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얘를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하는 조너 아키텍처. 그래서 존별로 가까운 데로 연결이 되게끔 하고, 그것이 실제로 스위치나 거쳐서 바로 비클 컴퓨터,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퀄컴이라든지 이런 이제 프로세서 업체들의 아주 강력한 프로세서로 연결해서 모든 연산들을 그쪽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도 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하니스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짧아지고 부담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요. 대신 이제 정보량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인비클 네트워크를 하기 전에 우선은 토폴로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비클 토폴로지라고 했었을 때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는 크게 보면 트리 토폴로지 또는 포인트라고 해서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이더넷, 그 랜이라고 하죠. 그것도 예전에는 이런 뒤에서 보는 서로 공유하는 리니어 버스 형태였다가 지금은 속도가 채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리니어 버스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우리가 많이 뭐 옛날에 배웠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매칭이 안 돼서 전자파가 이렇게 다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섭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통신에 있었을 때는 채널의 품질이 안 좋아서 성능이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더넷 또 우리 유선 랜 시장에서도 예전엔 이런 리니어 버스 형태였다가 포인트 토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뭐 기가비트라든 수십 기가비트의 BPS의 그런 전송이 가능한 그런 포인트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이 경우에 있었을 땐 스위치가 이제 기반이 되면서 연결을 정보를 주고 아니면 이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에서 아주 빠르게 정보를 전송하는 썰데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 하나의 토폴로지가 있고요. 그다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공유 이 경우에 있었을 때는 1대1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선도 많아지고 좀 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선을 다 공유를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멀티드랍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캔이라든지 린, 뭐 LVV 이더넷에서도 이제 뒤에 말씀드린 멀티드랍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부분의 어떤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고요. 이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또 데이터 체인이라고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제어 쪽에서 많이 아니면 뭐 그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방식들도 썬더볼트라든지 모스트, 이더캣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 요 하나의 간단한 표인데요. 기존의 컨벤셔널 인비클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AN이라는 게 컨트롤 에어리어 네트워크 있고요. 그 한 1메가bps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클래스 ABCD는 지금 속도로 나타낸 건데요. 캔이 요쯤 클래스 C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실드 트위스페어가 구리선이고요. 실딩이 안 된 거고 속도는 1메가 정도 되고 되게 간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예, 구별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스케줄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쉽게 잘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속도가 1메가bps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bps라는 게 비트 퍼 세컨입니다. 초당 1메가를 보낸다는 얘기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으로 쓰시는 게 유튜브 같은 걸 보려면 압축을 했더라도 그래도 뭐 수십 메가 bps, 수 메가 bps도 좀 간당간당하고요. 수십 메가 bps 정도가 돼야지 좀 이제 하이 레졸루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차 안에서도 정말 좀 많이 그런 측면에서는 정보가 너무 이제 적게 전송이 되게끔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화상 같은 정보를 뭐 보낸다든지 고용량 부분이 아니고 뭐 윈도우를 올리고 내리고 브레이크를 뭐 이제 밟고 안 밟고 이런 식의 이제 컨트롤 정보가 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1메가도 충분했어요. 다 나눴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황들이 카메라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세서에 비클 컴퓨터에 연결이 되려면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1기가bps, 1000메가bps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캔 시장에서도 캔 FD라고 해서 이걸 이제 속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기술도 나왔고요.
또 캔보다도 조금 더 이제 와이어도 더블 와이가 한 페어가 아니라 싱글 와이어로 보내고 데이터는 그것보다 더 작은 키로 단위 수십 킬로 20 kbps 정도로 하면서 아주 간단한데 또 저가로 쓸 수 있는 그런 린이라는 토폴로지 그러니까 방식도 나왔고 플렉스레이는 이런 이제 문제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10메가, 20메가 bps로 이제 하면서 이제 전송률을 올리거나 아니면 모스트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미디엄입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얘기고요. 그래서 정보량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트위스트 페어 자체는 구리선 자체는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엑스블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송 품질을 올리는 그런 쪽의 일들이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플락플레이나 모스트나 이런 것들은 기술에 비해서 실제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사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켓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요 X축은 그러니까 코스트, 가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복잡도고요. Y축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메가 bps가 캔이 그것도 하이스피드 캔이 이제 1메가 정도 되고요. 로우 스피드 캔은 그보다 더 작고 캔 FD는 한 10메가까지 정도 되고요. 리는 그보다 더 작고 요 10메가 이상부터는 이제 펜 베이스 T1S라고 해서 이더넷 시장입니다. 이더넷에 버스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메가 여기부터 P2P입니다. 채널이 좀 좋아야지만 전송이 많이 되기 때문에 100메가, 1기가, 수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P2P 방식으로 이제 되면 이제 진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0기가, 그 다음에 20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현재 시장 자체는 90% 이상이 주로 이렇게 밑에 쪽의 시장인데요. 그 속도로 이쪽에 위쪽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캔 같은 대표적인 어떤 기술 자체가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들어갈 여지가 없었죠. 캔이라는 게 워낙 독일에서 공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새로 신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기술 자체가 이제 새로운 어떤 니즈가 생기면서 누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시장을 점유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어떤 신규 플레이어가 기술이 좋다고 한다면 들어갈 여지가 지금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관련된 뭐 독일도 그렇지만 미국이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뒤에 이제 말씀드린 저희가 스타트업하고 있는 부분도 이쪽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캔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건데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말씀드릴 부분은 캔 1메가 bps에서 실제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얘를 한 심벌을 1메가라고 하면 1메가에 역수를 하면 1 마이크로세컨입니다. 그러니까 1 마이크로세컨에 한 번씩 비트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1메가 bps인데요. 그걸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더 촘촘하게 예를 들면 10배로 올리겠다 그러면 10개로 쪼개면 그래서 0.1 마이크로세컨에 한 번씩 보내게 되면 간단한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버스형에서는 그게 다 튕겨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터심벌 인터페런스 또는 링잉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뒤에 신호들이 막 따라 들어옵니다. 되튀어 들어오니까 실제로 이제 정보가 서로 막 섞이게 됩니다. 앞에랑 뒤랑 정보. 그래서 실제로는 속도를 2배, 뭐 아주 많아도 5배 정도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현재의 FD 쪽의 시장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센서라든지 어느 정도의 용량을 커버하는 거는 캔에서 캔 FD로 가고 있는데 이게 궁극의 해결책이 안 되는 게 지금 차량 쪽의 네트워크 쪽에서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OEM이나 티어사들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테크닉 기술적 테크놀로지를 보면 크게 보면 오늘 말씀드릴 건 이더넷이랑 서데스라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더넷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요. 서데스는 조금 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완전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커머셜 마켓 쪽에서 많이 썼던 고속의 그런 정보통신 네트워킹 방식을 차량에다가 접목해보자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넷은 여러분도 많이 쓰는 랜 기술이 있고요. 엄청나게 기본적으로 빠릅니다. 수십 기가 정도는 충분히 지금 되고 있고요. 썰데스는 여러분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보드 안에 스마트폰 안에서 칩 간의 통신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빠르게 쓰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유선 통신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도 차량 쪽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차량 쪽에 맞게끔 오토모티브 이더넷 또는 오토모티브 서비스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더넷인데요. 이더넷은 이런 이제 스탠다드 IEEE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요. 그래서 80.3 시리즈가 이제 이더넷입니다. 그중에서 EWBP, CG, 뭐 CH 이런 것들이 이제 이더넷 차량용 이더넷이고요. 데이터 레이스로 이제 구분하면 100메가에서 1기가 이제 이 브로드컴이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1기가 10메가, 그다음에 이제 요거 빨갛게 한 거는 이제 버스형 형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갑자기 낮습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속도 채널이 안 좋기 때문에 버스형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더넷 시장에서는 P2P 시장도 자기네가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또 나중에 캔 시장도 이제 이더넷으로 통일을 하려는 그런 포석으로서 10메가bps 이더넷이 나왔고요. 그냥 P2P에서는 이제 2.5기가, 5기가, 10기가, 그다음에 25, 50기가까지 계속 표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기존의 이더넷과 우리가 뭐 사무실에서 쓰는 것과의 다른 점은, 오토모티브 이더넷에는 우선은 차량은 되게 EMI, 우리가 이 정기적인 간섭이 되게 중요합니까? 영향이 큽니다. 워낙 전자장치가 압축돼서 많이 들어갔고요. 뭐 시동 걸 때 이럴 때 보면은 엄청나게 인터페런스 값이 팍 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하게 되면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망가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인해야 되고요. 성능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한번 랜 케이블을 보시면 그게 4페어입니다. 그러니까 8가닥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패럴로 보내고 있고요. 근데 차량은 4가닥을 쓰게 되면 부피라든지 무게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페어, 그러니까 2가닥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기술 자체는 워낙 검증이 된 이더넷 기술이기 때문에 프로븐돼 있고, 컴패터블리티가 워낙 이제 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 상위 레이어에서도 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에 있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아래 레이어뿐만 아니라 맥이라든지 위쪽 레이어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무겁습니다.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량에서 접목을 하는데 좀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네트워크 기술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이 시메트리크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또 굳이 시메트릭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에서 뭐 프로세서로 갈 때, 또는 프로세서에서 디스플레이로 갈 때, 그러면 이제 주로 그 용량 자체가 한쪽이 더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시메트릭한 방식이기 때문에 좀 과한 거 아니냐, 오버스펙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더넷 시장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P2P 속도를 엄청 내면서 1대1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은 대용량의 데이터, 카메라, 뭐 레이더 이런 것들은 바로 컴퓨터에다가 물리고, 중간에 스위치를 거치겠지만 물리는 방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슈들은 지금은 캔으로 둘러져 있는데 그거를 버스형 이더넷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있고, 그거에 맞춰서 속도들이 이렇게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아이다, 레이더, 울트라사운드 같은 것들은 이제 속도가 낮고요, 데이터 레이시. 그다음 데드라인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여기 색깔들을 다르게 놨는데요.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더넷으로 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표준으로서는 똑같고, 피지컬 레이어에서만 조금 다르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이더넷 쪽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봤었을 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BMW 같은 이 OEM들이 차량용 이더넷을 이제 많이 활성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 살색 같은 P2P 시장을 먼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G90이라도 뭐 G80 이런 데서 지금 우리나라, 그다음에 외국산 회사들도 이제 들어가고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요 밑에 시장까지도 캔도 리플레이스 해보겠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기존에 레거시 마켓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더넷으로 바뀌어서 올 이더넷 차량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겠다라는 측면에서 헤테로지니어스하지 않은 그런 네트워크를 추구하겠다라는 게 이더넷의 어떤 복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NXP라든지 이런 여러 그 디바이스 회사들, 그다음 티어사들, 그다음 자동 반도체 회사들, 그다음에 OEM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까처럼 버스형 이더넷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코드 네임과 표준 네임은 802.3CG고요. 그래서 2019년 스탠다드를 만들었고 지금은 10Mbps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아까 캔보다는 크고 캔 FD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큰 수준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코어 네트워크는 고속 네트워크로 1대1, 그 다음에 엣지 네트워크는 이제 버스형으로 저속으로 두르겠다라는 게 이제 현재의 컨셉인데요. 그럼 10Mbps로 이제 어떻게 보면 버스형으로 두를 수 있는 게 아까처럼 카메라 같은 거는 뭐 HD만 하더라도 이제 10메가를 넘어갑니다. 물론 압축을 하면 10메가보다 작은데 압축을 하게 되면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세이프티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안 하려고 해요. 기존의 회사들이 실제적으로는 압축된 거는 쓰려고는 안 합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는 쓰기가 어렵지만 이런 초음파라든지 뭐 레이더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넘기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한 1메가 이하 언더나 아니면 약간 올라가는 이런 정도에서 몇 개 정도는 두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요새 음성 센싱 해가지고 뭐 AI를 통해서 뭐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3열 뭐 우리가 카니발 이런 것들을 해보면 3열 4열 해가지고 각각 다 카메라를 연결을 아니면 이제 그런 그 마이크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AI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구성되는 일이고요. 그런 것들 용으로는 지금 10메가 버스형 이더넷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저희가 회사가 같이 하는 협력 회사들도 독일 뭐 보시라든지 이런 쪽이랑 같이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겠지만 계속 이 센서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데이터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10메가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25, 50, 100메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버스형에서도 P2P처럼 필요한 상황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을 연구를 했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속도를 10메가 이상으로 올리겠다, 한 100메가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하나는 터보캔이라는 이름으로서 캔에다가 요게 이제 이 그림상에서는 기존의 대역, 주파수 대역에서는 요 캔이 이렇게 작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 높은 대역에다가 신호를 추가로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어드밴스드 터보캔은 끼리는 이제 100메가로 전송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컴패터블 기존의 캔과는 컴패터블 해야지만 이제 시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캔과 또 같이 호환이 되는 그런 식의 그러면 이제 이 높은 주파수의 대역은 노이즈로 이제 느껴지게끔 만드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들과는 1메가로 소통을 그대로 하고 그래서 컴패터빌리티를 유지하면서 토버킹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트랜시버를 일종의 우리 거를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리플레이스를 하고 기존 것들은 또 기존 이슈들을 바꿀 수 없는 상황들에서는 이런 이제 아키텍처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컬 레이에서 통신 자체에서 컴패터블하게 만든 게 하나의 터보캔이라는 버전이고요. 그걸 관련돼서 기술을 저희가 논문을 관련된 저널에다가 발표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썬더버스라고 이름을 이제 저희가 그냥 나름 붙였는데요. 아예 캔이랑 피지컬 레이어에서 호환되지 않고 그냥 파이프를 100메가 이상으로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기가 bps까지 되는데요. 이걸 파이프 고속도로를 딱 뚫어놓고 호환되는 건 상위 레이어에서 소프트웨어로서 호환되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런 컴패터블한 걸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CAN FD 뭐 이더넷 컨트롤러랑 다 이제 컴패터블한 그런 기술도 이제 두 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빅컬러 매거진에다가 이제 발표를 해서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보를 뭐 이런 이제 CIA라는 거는 CAN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는 그 표준 단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널들,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도 바꿔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뭐 기사라든지 방송에서도 나갔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마 신메가는 이제 있고 지금 제품들이 나오고 이제 사용이 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욕심이 날 거고요. 센서가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100메가, 그다음에 200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50메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된 게 아직은 표준화가 시작이 되진 않았습니다. 우선 10메가 시장 자체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메가 이런 쪽에 가능한 것들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만들어 봤고 10메가짜리는 지금 저희가 칩이 아까 협력하는 회사랑 같이 나왔고 100메가 쪽은 FPGA로 해가지고 지금 가능하다라는 걸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표준을 좀 선점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더넷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rDes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SerDes라는 거는 Serializer, Deserializer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런 카메라에서 이제 지금은 이미지 센서를 해서 프로세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컴퓨터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걸 이제 디스플레이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이쪽에 이런 네트워킹이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정보가 잘 전달이 돼야 되고 한 15m 정도는 어느 정도 큰 차량까지는 이제 네트워크가 둘러져야 되고요. 중간에 인라인 커넥터가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선 하나가 가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선을 중간에 인라인 커넥터로 똑똑히 이제 붙여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통신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성능이 그만큼 나빠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차량 쪽에서의 그런 니즈 좀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정보를 잘 전송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서데스고 두 번째가 이제 이더넷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오토노머스 서데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은 여러 개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에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패러럴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패러럴 컴퓨팅이랑 비슷하게 통신도 패러럴하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카메라 이런 거랑은 잘 맞습니다. XY축 이미지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패러럴로 좀 더 저속으로 생성이 돼서 프로세싱하고 실제로 그걸 시리얼라이즈로 바꾸고 거기서 고속으로 통신을 보낸 다음에 또 리시버 쪽에서는 역의 과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1테라 bps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또 비싸게도 무척이나 비싸고요. 기술이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차량 쪽으로도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싱글 페어로 돼야 되고 EMI도 로버스트 해야 되고 길이도 한 15m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존 것보다는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테라 bps가 아니고 이거는 수십 기가 bps로 이제 그레이드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어드밴티지는 이것도 나름 이제 검증이 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얘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실제로 그냥 1대1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싱 기술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한 게 기본적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쪽에서 뭐 연결이 되거나 근데 카메라로 거꾸로 보내는 정보는 컨트롤 정보이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시메트릭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썰레스가 이제 가장 좀 적합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어드밴티지란 측면에서는 이제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네트워크 쪽 기술이 이제 많이 이제 접목이 되진 않아서 그 네트워크는 또 구성을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또 중요한 게, 지금 GMSL이라는 것은 맥심이라는 데서 만들었고요. FPD 랭크는 TI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테슬라에서 이제 이 서데스가 들어가게 된 것 자체가 테슬라에서 카메라 기술을 이제 정보를 보내주는 것으로서 GMSL을 썼습니다. GMSL을 쓰면서 이게 된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이 속도가 참 6기가bps까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장이 가능하네라고 해서 붐을 이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지난번 반도체 쇼티지에서도 났지만 어떻게 보면은 칩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맥심이 오히려 더 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FPD 링크도 TI, 그러니까 이 표준화가 안 됐다라는 게 실제로 OEM이나 이런 쪽에서는 되게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피라든지 아니면 Autonomous Service Alliance라고 해서 이쪽에서는 표준화 단체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로 좀 더 속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멀티 벤더들이 가능하게끔 표준화를 만들겠다. 이 통신이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했고 그거를 대표적으로 한 회사가 실제로 이제 BMW나 OEM 같은 회사, 그러니까 포드라든지 이런 OEM 회사들이 이쪽을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이 지금 표준화는 이제 막 됐고 칩이 아직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칩을 먼저 만들었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가 되는 서비스 기술이 차량용으로 이제 미피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카메라라든지 디스플레이로 하는 게 미피, C파이, D파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량용으로 A파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발렌스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이제 거의 표준이긴 하지만 좀 거의 독점적인 그런 걸 갖고 있어서 OEM이 현재로서는 별로 이렇게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뭐 표준이라고 하지만 독점의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A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OEM들이 많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몇 가지 차이점이 꽤 있는데 그거는 뭐 오늘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마켓의 트렌드라든지 동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이제 그 VSI라는 회사를 스타트업을 제가 이제 코파운더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몇 년 벌써 한 꽤 됐는데 그쪽에 하면서 실제로 차량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어떤 식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경험들을 또 한번 공유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간단하게 그 자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오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캔이라는 건 시간이 좀 뭐 오랫동안 레거시 남게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생겼다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캔을 터보 캔 썬더버스를 했는데 그래도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봤었을 때도 뭐 그렇게까지 뭐 관심이 크지는 않았었는데 이 시장이 이제 그 사이에 많이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서레스, 어시메트릭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시메트릭한 부분들은 이더넷으로서 지금 대표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주 카메라나 디스플레이로 가는 초고속 데이터들은 서데스로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은 데이터들이 여러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어 네트워크는 지금 이더넷으로 지금 거의 천하통일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헤테로지니어스한 것들이 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저희가 반도체 네트 통신 칩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번호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센서라든지 수량이 늘어나고 카메라도 결과적으로 속도 멀리 더 보고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화질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래서 AI도 발전이 되고 있지만 결국 네트워크도 실제로는 지금 4K 4K, 4K 뭐 이런 식의 HDD 이상의 것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걸 네트워크에서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력은 또 적게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도 어떻게 보면 많이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A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A사 같은 경우는 OEM 회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쪽 니즈를 잘 맞추고 있는 거죠. 물론 한 회사가 독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처음에 지금 칩을 만들고 뭔가 기회를 얻게 되면 이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아마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어떤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16기가 고속 데이터 링크 칩을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막 나왔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 처음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걸 이제 저전력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표준화가 돼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뭐 비즈니스 하는 것들도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고 그래서 칩 자체를 팔 수도 있고 여기다 소프트웨어까지 다 해서 턴키 솔루션을 만들 수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IP라든지 라이선스를 갖고선 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뭐 이게 꼭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 촬영용 반도체는 다 비슷한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고요. 제품 라인업은 이제 카메라 쪽에서 서데스는 지금 16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좀 시큐리티가 들어가는 것들은 개발 중이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가서 이 컴퓨터 하나, 그러니까 비교 컴퓨터 하나에서 4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쿼드 같은 것들도 니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중이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용들도 거꾸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발하고 있고요. 버스용 이더넷도 이제 개발이 됐고, 이쪽들은 이제 1기가, 10기가들은 요 시장은 이미 좀 이 마벨이나 제가 있었던 마벨이나 브로드컴 같은 데서도 지금 칩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업들을 만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인비클 네트워크 판이 지금 크게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뭐 시장이 이런 모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카메라라든지 고속의 것들은 서데스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컴퓨터들이 있고 스위치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더넷도 속도에 따라서 이제 버스형이 될 수도 있고 수신 뭐 1기가bps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기가bps 될 수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노 아키텍처로 지금 바뀔 그런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 뭐 적당하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지금 저희가 BMW라든지 국내 차의 그런 메이커들이든지 그래서 칩이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같이 지금 협력을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테스트가 되게 되면 이제 실제 상용화에 들어가는 단계를 밟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쪽에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칩을 국산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믿어주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또 있다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웠지만 칩이 나와서 되는 걸 보여주니까 훨씬 설득하기가 쉬워졌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비즈니스를 지금 기회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뭐 비슷하게 여러분들 센서라든지 지금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새롭게 잘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랩에서는 그런 연구 쪽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개발이라든지 상용화 부분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이 인비클 네트워크가 실제로는 뭐 차량에 지금 시장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뭐 센서 IoT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CCTV 그다음에 우리 여기 나오는 UAM 그다음에 아마도 로보틱스에도 되게 크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로이드가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같은 이제 복잡한 시스템이 차량도 복잡해지니까 네트워크도 복잡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틱스도 지금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같은 아이언맨 같은 것들이 나오면 사람 신경망을 되게 비슷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제가 내공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경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를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이죠. 인터넷망보다 더 복잡한 그런 뉴런이 한 1000개 정도, 1000억 개 정도 돼 있고 시냅스는 그것보다 한 1100쯤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되게 자연히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비스무하게 이제 만들고 있는 게 AI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휴먼 인텔리전스를 따라하는 게 AI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트워킹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라서 로보틱스 쪽에서도 아마 사용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지금 이제 그런 경향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니즈들이 새로 제기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토모티브 이더넷 서비스 쪽에서 좀 새로운 어떤 수요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기술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산화로 하고 좀 중요합니다. 반도체에서 국산화라는 부분이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또 중요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어플리케이션들은 여러 가지 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겠지만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내용은 뭐 R&D 쪽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 거냐 이건 주로 통신 쪽에서 좀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채널이 어떻고 그게 버스형 채널에서는 어떻고 그게 예전에는 이런 모델링이 안 되고 그냥
직접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통신 쪽에서는 이것들 다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쪽의 툴들이 이제 차량 쪽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시뮬레이터도 만들어 봤다라는 거고 버스형에서 어떤 기술들이 좀 추가로 필요한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술들 플러스 차량에 또 접목되려면 그거에 맞춰서 또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조금 숙제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알게 되면은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동통신 저도 많이 했지만 이쪽 차량 쪽의 부분은 오히려 블루오션이라고 보입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관련된 인력이 너무 없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우성인데 그쪽 전문가는 지금 별로 주로 저희 쪽의 전문가는 이동통신, 뭐 무선통신 이런 쪽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할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디지털로 이제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서데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다 속도가 너무 높아서 아날로그 쪽이었습니다. 근데 디지털이 성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통신 쪽에서 기술들이 지금 많이 접목이 돼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건 V2X 쪽에서도 또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이 과제랑 같이 하면서 얘기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쉽게 보면은 V2X에서도 지금 차량 안에만 있는데 바깥에서 주로 이제 중간에 엣지라든지 기지고 그다음 클라우드까지 연결이 해서 정보를 필요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저 멀리 있긴 하지만 지연이 될 수도 있지만 컴퓨팅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자원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메모리나 뭐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로드를 밸런싱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차량 쪽에서도 아마 곧 벌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정부 지금 과제를 제가 책임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쪽 일들도 지금 많이 필요한데 이쪽은 차량 플러스 뭐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전문가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좀 연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공유를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참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쪽 분야에 그,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잘 이해가 되네요. 네, 하여튼 뭐, 최근 기술과 저희 산업 동향까지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학생 중에는 이쪽 분야인 학생도 있고, 전혀 아닌 것도 아닌 학생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알아듣는 난이도가 달랐을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몇 개 받아보고, 그 다음에 한 5분, 10분 정도 질문을 좀 받아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예. 학생 있으면 얘기 좀 해줄래요? 상재, 네네. 여기다 쓰기도 하고, 먼저 말을 해준, 저기, 상재가 지금 한다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셨네요. 네, 지금 두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죠. 안녕하세요. 최준 교수님. 저는 모빌리티 대학원의 조상재 박사과정입니다. 네. 오늘 설명, 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쉽게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제가 이쪽 전공자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지금 관심 분야? 좀 초점 분야가 그 국방 관련된 연구 분야여가지고, 혹시 이런 IVN, 그 차량 네트워크?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군용으로 조금 니즈가 있거나 아니면 현행 그 IVN이 그 차량 네트워킹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좀 이제 군에 있었을 때는 아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저희가 뭐 국방 쪽으로는 이쪽 연구를 무선 쪽으로 주로 뭐 했었어서 니즈를 많이 받아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국방이 실제로 비싸면서도 성능이 아주 최고로 되는 그런 제품들을 먼저 니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로 조금 더 현실적인 기술들을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금 비클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죠.
뭐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 장갑차가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실제로는 성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센서가 워낙 고도화되는 거를 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도 워낙 빨리 돌아가고 있고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가 아직 많이 뭐 그런 니즈라든지 이게 뭐 많이 그러니까 알려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제 요구가 되지 않을까? 지금 레이더 같은 경우도 성능이 엄청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레이더 측면에서 저희 신호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뭐 드론 잡기에서 이런 각각 뭐좀 장갑차 같은 데서도 레이더도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니즈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청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쪽에 상황들은 충분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좀 니즈 그러니까 필요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 그다음에 교수님 여기 그 글로 올라온 예, 걸 한번 좀 네네. 봐주시겠어요? 예, 여기 잘 어느 정도 아시는 분 같은데요. 선민혁 학생이고요. 기존 캔 통신도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안정성 때문에 많이 쓰이고 그다음 보수적인 측면이 맞습니다. 실제로 정말 보수적이고요. 저희도 캔 쪽에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캔을 인프로브 하려고 했었다가 실제로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미 닫힌 시장이고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계기가 됐다라는 게 OEM 측면에서 정말 조심스러워 하다가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기존이랑은 다르게 되게 파괴적으로 혁신을 했죠. 여러 가지 중에서 네트워크도 혁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GMS를 써서 된다라는 걸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본물을 이루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더넷도 근데 그거랑 다르게 이더넷이나 이런 서데스도 기존의 회사들이 지금 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밖으로는 안 나오고 실제로 이런 정보들은 정말 얻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아름아름 얘기를 해보면 내부적으로 큰 회사들은 테스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BMW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정보를 더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쓸 때는 우선은 된다라는 거 보여줬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캔으로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뭔가 새로운 비교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공감대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테스트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좀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뭔가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최근 사이에 빠르게 발전된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들을 물론 그렇다고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더넷도 실제로 G90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데 꽤 몇 년이 걸렸고 처음에는 잘 안 돼가지고 좀 문제도 있었다고 내부적으로는 얘기들이 지금 뭐 얘기를 내부 여기 안에서 얘기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검증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상용화까지 다 거의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치기는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그 검증은 지금도 저희 뭐 서데스라는 이런 이더넷도 검증을 다 하면서 지금 들어가게 되면 한 3년 후에 실제로는 양산 제품이 나옵니다. 차량에서는 그 정도의 이제 어떤 타임 스케일이 있고요. 그 그 사이에 실제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테스트하게 돼 있고 차량용으로는 반도체가 기존 상용보다 훨씬 더 빡빡합니다.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것도 많고 온도나 이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검증들을 좀 철저하게 많이 거치고 그래서 ISO 26261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갖춰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거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 학생이 질문한 것 중에 보안성 문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궁금한 게 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거를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뭐 문을 열거나 엔진을 조작하는 것까지 막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본다고 그러던데 이게 이제 통신에서 뭐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결국은 이 해킹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런 성능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혹시 뭐 어떤 규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좀 발전 동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편하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보안 측면에서도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보안도 있지만 지금 그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이제 캔이 그만큼 간단하고 얘가 이제 기술 자체가 오픈이 되니까 누가 주고 누가 받는지 이런 것들 어드레스도 없이 되게 간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보안에는 그만큼 취약할 수 있는 구조고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베이스 드래핑 그러니까 뜯어보기가 쉽거든요. 엿듣기가 쉬운 거라서 엿듣기도 쉽고 또 인위적으로 그거를 정보를 주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격이라든지 해킹이 가능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더넷이나 서데스 쪽에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블랙박스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보안이 들어가 있는 기술입니다. 훨씬 더 강화된 들어가 있어서 네. 지금 그래서 솔직히 캔 갖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던 회사들이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더넷이나 서데스로 들어가면서 이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선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네. 되더라도 이제 그 표준 방식을 다 따르는 또 어드밴스한 어떤 공격 방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통신 쪽의 보안이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학생 질문 있나요?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이쪽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동차 네트워크라는 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은 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오늘 들은 얘기로도 굉장히 많은 동향을 얻을 수는 있었는데 이쪽 공부를 하는 학생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없나요? 혹시 질문 없으면은 오늘 좀 일찍 마칠까요? 그러면 일찍도 아니네. 5분 늦게 시작해서 5분 늦게 딱 끝나네.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 학생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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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만하고요. 네, 교수님 조만간 한번 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늘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예,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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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